달고 싶은 제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달고 싶은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영상은 하나뿐이 못 찍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정현님 반갑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게 임차인이 떠밀려서 월세하러 가느냐 아니면 임대인이 떠밀려서 월세로 가느냐 그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에서는 또 실거주 사다리를 끊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월세화 하면서 또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볼게요. 지역 균형 발전의 최대 수혜. 원래 이 제목으로 했다가 바꿨어요. 요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헤럴드 경제에서 이야기합니다. 대구 집값 본격 회복 국면 중요한 신호가 왔대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이삭 죽기가 인기래요. 야, 이게 본질이 뭡니까? 이 뉴스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필이면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2년 1분기 1, 2, 3월 거래량 대구 2,700건, 25년 1분기 5,581건, 그래서 104%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서울은 그때 당시 22년 1분기 거래량 3,400건, 25년 1분기 거래량 17,000건, 거래량 400% 증가했습니다. 100 빼면 됩니다. 부산은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6월의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부산의 거래량이 거의 3,000건에 육박할 정도가 나와줍니다. 대구는 6월달 거래량 제가 2,500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댓글 다신 분이 대구의 거래량 2,500건 될 것이다. 2,250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대구의 6월 거래량 한 2,250건에 그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대구 거래량 가장 적었던 22년 요거 보세요. 언론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세요. 21년 1분기 자 각종 분위기 좋았을 때 그럴 때 분위기 조금 살아났을 때 이 많은 기간 중에서 25년 거래량보다 가장 적었던 22년 이 자료를 왜 끌고 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이삭 죽기 인기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전세의 월세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위험한 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어제 국토부 장관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 현 국회의원이죠. 김윤덕 지명.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고 어떤 성향인지는 아직까지 분석된 것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방면의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어요.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서울 사람들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그래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 세금으로 집값도 잡지 않겠대. 이거 사라는 매수 시그널 아니냐. 그래서 올해 최대 거래량 10,000건 이상 나오는 기염을 토했죠. 근데 제가 그때도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문해력이잖아요. 문해력.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럼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한다는 말인 건가요? 이건 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좋다 이거예요. 해수부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해수부 이전한다고 하니까 막 삭발하고 투쟁하고 이러잖아요. 지방은 먹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대구 커뮤니티에는 근래 들어서 갑자기 외지 투자인이 몰려온다고 분위기를 잡는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자, 최저임금 2.9% 인상, 25년 대비 26년은 그럼 2.9% 노사가 최초로 합의하에 결정된 이 최저임금 2.9% 요것은 분명 경상 요거죠. 요거 어디죠? 예. 경상성 정확한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GDP 성장률 2026년 플러스 물가 상승률 아마 GDP 성장률 한 1.2% 잡고 물가 상승률 한 1.7% 잡고 요거 기반으로 해서 잡았는 거지 싶습니다. 물가 상승 요거 최저임금 2.9% 내년에 물가도 오르고 GDP도 성장하고 그 정도가 맞겠어. 그래서 연간 정책자금 플러스 민간자금이 이 50조 정도 시장에 뿌려준다. 요거는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대출 총량의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이번 정부가 들어서 6.27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 국토부 발 아니었죠. 어디 발입니까? 예, 금융위원회 발 대책이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죠.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금융위가 선봉장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이 역할 누가 합니까? 옛날 국토부 장관들이 나와서 항상 부동산 대책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국토부가 아니고 금융위가 다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출 총량제에 막혀서 갑자기 이 상태로 대출 속도가 만약에 한 1개월 정도만 더 진행됐다면 연말 되면 정책자금 대출도 막히고 아마 모든 대출이 순식간에 그냥 막혀버렸을 겁니다. 금융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거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건 대책이라고 내놨냐? 대책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 사실 아닙니다. 정말 대책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되는 것, 찐으로 발표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대출 총량 이것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의지는 없겠구나. 그래도 이거 맥시멈 상한선은 정해두고 한 이거 절반, 한 반의 반, 절반 정도 대출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면은 가계 대출도 줄이고 자영업자도 숨통도 좀 트이고 요런 방향을 택할 텐데요. 아직까지 나라에서 대통령도 금융위원장 6억 규제 했는 거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이게 칭찬할 거리도 못 된다. 이 관료들이 하는 것들 칭찬할 거리도 못 된다. 저는 굉장히 평가절하하고요. 나중에 제대로 된 대책이 뭐가 나올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가계부채 1900조. 요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나요? 1800조? 그래도 안 되고. 아무튼 이 밑에까지, 이걸 점진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말 가계부채를 줄일 의지를 보여준다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보일 것이고, 아직까지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금 부자,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6.27 대책이 나왔을 때, 요때 계약했는 사람들, 구제책은 됩니다. 아무튼 지금 좀 틀어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골에 거의 집 같지도 않은 상속주택이 있다고 해서 삼형제가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서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대구에 거의 집 같지도 않은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그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집 사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지방에 집 사러 내려올 분위기가 아니죠. 서울에 이렇게 돼가지고 분위기가 서울도 급냉되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대출액도 줄어들고 그러면 어딘가에선 또 급매가 나올 것이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방에 투자를 해놨다 서울에 입성을 못해요.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매일경제에서는 다주택자 허용해 주라는 식으로 또 이런 뉴스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세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 규제는 그대로 두고 지방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두고 수도권 사람들에게 1주택에 똘똘한 한 채에게 부담만 가중되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대출 맡기자 월세 놓는 집주인. 이게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제목으로 뽑아봤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자, 전세자금 대출 지금 축소되었죠. 정책자금 대출도 축소되었고, 수도권의 전세자금 대출, 유주택자들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죠. 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고 월세로 물건을 내놓는다.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받고 월세로 물건을 내놓는다. 이건 누가 부담인가요, 이거? 이건 누가 부담인가요? 집주인들이 부담이에요. 집주인들이 부담이에요. 이거 직접 대출 받으려 그러면 또 대출 한도에 막혀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인의 위기처럼 언론에서 제목을 뽑아놨지만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돈 많은 현금 부자 집주인들만 전세를 놓으란 말이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임대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대구에서 뭐 금리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전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다음 전세입자를 못 구하면 배째라로 나오는 그런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요거 알고 보면 이렇고요. 아무튼 다음 규제들은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규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정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받아라. 집주인이 받아라.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만 임차인이 부담해라. 요렇게만 돼도 전세 사기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가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 돈 닦아 먹는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요런 좀 극단적인 처방이 나와야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은 지방이 살아나니 얘기를 하지만 크게 줄어드는 느낌 나진 않고요. 전세 물량보다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월세 물량, 이것도 여유 있는 임대인들이 가능한 것이고, 전세자금 반환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수습하고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월세 물량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 잘 나간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8억 2천 33층이에요. 33층 한 20층 정도 되는 물건이 21층 요 정도 되는 물건이 그 보류지 나왔을 때 한 7억 2천 정도. 그래서 가격이 지난 2년 사이에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10%. 그래서 제 계좌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IRP 계좌에 가장 안정적이라는 그 채권, 극보수적인 요 채권에 투자하는 요 상품을 그냥 했는데 지난 2년간 수익률이 7.73%. 1년에 900만 원씩 넣거든요. 1년에 7.73%. 아까 남산 롯데캐슬 남롯 수익률 10%.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렇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아이 골랐을 때 수익률이 이거잖아요. 그럼 주식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상승했던 방산주 중에서 뭘 해볼까요? 현대 로템 그 어느 회사죠? 그거 지하철도 만들고 K2 전차도 만들고 이름 뭐지? 현대 로템? 이름 모르겠다. 예전에 대북주로도 묶여 있었고, 이거 가격 한 2만원 3만원대 놀다가 지금 거의 한 18만원 19만원 하나요? 이게 한 22만원까지도 갔었지 싶은데 10배 올랐습니다. 제일 꽃다운 아이들 코인 시장에서 가장 꽃다운 아이들 2년 전에 잡았으면 비트코인 2만 불이 지금 한 11.5만 불. 아니 대장은 대장끼리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코인 시장의 대장, 이 주식 시장의 대장, 이 아파트 시장의 대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게 제가 지난 2년간을 계속 복귀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2년 전에 최저가에 샀을 경우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뭐 고점 대비 얼마가 되었고 이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승률 뭐 10% 올랐다, 1억 올랐다, 1억 올랐다, 지난 2년 동안 1억 올랐잖아. 그게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같은 대장군에 포함된 아이들끼리 비교해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자태구 아파트 거래량, 제가 요 거래량 6월달 2,500건까지도 바라본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거래 텐션이 2,500건까지 바라보던 2,600건까지도 바라보던 것이 이 숫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텐션이 점점 떨어집니다. 미량협살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량협살님. 이 점점점 텐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의 숫자로 이렇게 넣어보니까 야, 정말 거래량이 2250건에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게 2250건이 순전히 개인 간의 거래들이었냐? 아닙니다. 6월 달에는 요 LH 거래 건수가 한 50건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50건 정도 빼고 나면요. 한 2200건 정도 거래량이 되잖아요. 지난달 거래량 1911, 뭐 2072, 1917. 요 분위기에서 2500이 아니고 한 2200, LH 빼고 2200이다. 뭐 외지인도 왔다 사서 외지인도 와서 샀다 그래. 수도권 끝났으니까 이제 지방의 시간이라고 그래. 온갖 방법으로 지방을 띄우고 싶어서 아까 영상 그 초반에 헤럴드 경제의 뉴스 20년 가장 적었던 요때죠. 예, 요때 거래량과 그때 거래량과 요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해 가지고 100% 이상 상승. 와, 지방의 시간이구나. 아니더라는 거죠. 이분 대단합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님. 이번 달 거래량, 이게 일주일 전 자료입니다. 일주일 전. 제가 요거 225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놨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2250건 정도임. 일주일 전에 제가, 야, 2500건의 거래량이 나오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2250건. 와, 이건 깔끔합니다. 댓글. 깔끔합니다. 정말 요 정도 수준의 끝입니다. 물론, 그 627 대책 이후에 찐 거래량은 7월이죠. 7월. 사실 비슷한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뭐 30% 정도 많으면 진짜 7월엔 정말 2,500건 거래량 나올래나? 근데 지방에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좀 더 많은 걸 주겠다. 그것이 집값을 띄우겠다고 등호를 놓고 생각하면은 규제가 맞닥뜨리겠죠. 국토부가 일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외지 투자자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어느 얼빠진 외지 투자자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수도권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노후에 뭐 서울 집 팔고 내려오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지방에 대한 인식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부산으로 온다 하니까 삭발하고, 뭐, 퇴직하겠다 그러고, 온갖 말들을 일삼잖아요. 대구 외에 있는 여러 가지 군에서 온다, 시군에서 온다, 그건 가능하겠죠. 그것도 가능하겠다. 근데 그 외지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가 파악한 팀들만 4팀이다. 게릴라 작전처럼 움직인다. 4팀을 파악했다. 경남, 서울, 경기팀. 팀합니다. 범W가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많지만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이제 2년 차도 지났겠다. 전세 한 바퀴 돌렸겠다. 이제 뭐 매도. 여러분들은 수성 핵심지 앞자리 2자를 생각하십니까? 수성 핵심지 앞자리 2자. 범W 뭐 20억 간다는 요 말이겠죠. 범W 20억 가니까 남들이 와서 가져가기 전에 어서 사라. 외지인들 아마 뭐 수도권 쪽에서 서울 경기권 쪽 팀이 와서 사면은
털고 나가야 될 겁니다. 예, 손 털고 나간, 혹시라도 서울에 더 괜찮은 물건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거래가 워낙 서울의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네, 품바님, 예, 아직 2년 안 됐다고요? 네, 12월. 지금 거래 계약하고 3개월, 6개월. 그렇죠. 네,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포비님, 사수한혜생님 반갑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 유동성 폭발. 유동성 폭발. 유동성이 아무리 폭발해도 이 돈의 방향이 부동산 시장으로 오지 않는다면 화폐 가치 하락 앞에는 신고가는 계속 쏠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나온다는 것에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제일 잘해봐야 연간 5% 정도 보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런 채권 상품에 들어가도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오더라. 채권만 파는 분도 있고요. 또 주식만 파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만 파는 사람도 있고, 일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코인만 파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이 끝이 다 안 좋았어요. 그 코인 하는 사람들의 끝이 다 안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이거 한 30배수 했나? 한 30배수 투자해가지고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올라가는 과정에서 2배 올랐잖아요. 2배 올랐잖아요. 곱하기 30 하면 60배입니다. 60배. 물론 펌피라고 해가 좀 나가는 건 있죠. 60배 단순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때 사람은 골고루 다 주고 갔거든요. 근데 한 5천만 원 진짜 돈 다 떨어먹고 5천만 원 남아 있다가 60배 다 먹진 않았나 봅니다. 그때 이게 자고 일어나 몇 달 안 보이더니만 갑자기 이 계좌를 까서 공개하는데 5억이 됐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야. 근데 머리와 손가락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 비트코인이 올랐으니까 다음에는 알트코인의 시장이 온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의 배율을 막 50배, 100배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5억이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는 이 코인 시장 한번 조정받을 때요. 5억이 500만 원 줄어드는데 채 2달이 안 걸렸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 머리와 손가락이 따로 놀아서 이런 경우도 한 번 있고, 또 코인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신봉, 그래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코인 시장,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이 잡코인들, 일명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결국 상장에서 한번 뻥튀기 하고 나면 결국에는 소멸하는 단계로 갈 거야. 그래서 요 아이들 하락하는데 전문으로 배팅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얼마 전에 손 털었어요. 비트코인이 10만 불 수준에서 11만 5천 불 수준까지 이 뻥튀기 하는 과정에서 와, 이 잡코인들은 갑자기 막 몇 배, 몇십, 그 장난 아니게 오르더라고요. 그 차트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손을 털었습니다. 아니, 근데 20대, 30대 한번 해가지고 손 털면은 다시 재기에 그것도 있지만 40대, 50대 접어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곤란하겠다. 이런 취지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주식 시장에도 또 무조건 다 오른다고 안전빵은 아니더라. 어제 장 마감 후에 KRX 무슨 시장인가요? 그 KRX 시장인가? 거기에서 이 SND라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얘 뭐 하는 애냐? 저도 몰랐는데 어제 하도 막 주가가 요동치길래 보니까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든다.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들어서 그 잘 나가는 삼양에 납품하는 업체다.
와, 지난 한 2년 사이에 보니까 주가가 한 6배 올랐을래나? 가장 저점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았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불닭이 워낙 잘 나가니까. 근데 이게 막 13만 원까지 올라가 있던 것이 9만 5천 원까지. 3량이 무슨 소스 업체를 한 게 인수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그 뭡니까 증권 단톡방, 채팅방, 토론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진짜 인생이 마지막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워낙 지금 잘 나가니까 여기 나도 한번 니만 묵나? 나도 묵자, 같이 묵자 하고 들어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 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이 과거에 워낙 많이 해먹고 나갔으니까 너그만 해먹나? 나도 한번 해먹자 라고 생각하고 구축 아파트 이렇게 사면은 사실 그 비전이 많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게 약간 제가 약간 순환되어 가는 느낌이 불과 한 20년 전쯤에 아파트 거주 비중 70%, 주택 거주 비중 한 70%,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파트에 주거하는 비중이 한 대구에 한 85%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이동할 만큼 거의 이동을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 사람은 주택에 살고, 이 과정에서 이 주택들은 굉장히 인기가 없어져 버렸죠. 굉장히 인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집은 신축은 계속 들어서고, 이제 인기 없는 게 뭐가 인기가 없어질까? 이 아파트 중에서 이 구축들, 오래된 곳들, 거기다가 외곽이라는 조건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면은 이 주택들이 인기가 없었던 그 시기를 거쳤던 것처럼 그 다음 인기 없는 물건들은 얘들이 되겠죠. 정말 제자리 걸음할 겁니다. 한창 때 90년대, 80년대, 90년대 땅값에, 집값에, 건축비에 이래가지고 지어가지고 지금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고은희님, 그 말씀에 대한 요 답이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 여러 가지 악재들 제가 쭉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31년 되면 가구수마저 감소. 가구수마저 감소. 이쪽에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인기 없어지는 물건이 뭐가 될 것인가? 구축이죠. 그나마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축. 언제 늘 그래왔죠. 신축이 늘 대안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뻔히 구축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과거에 구주택들의 운명을 뻔히 봐왔기 때문에 이 순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때 칠곡 법물 시지뿐만 아니고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때가 90년도 초반 요럴 때 한창 지어졌던 다 고층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지범 18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작금에 이르러서 그 가치, 그 가격의 변동을 봤을 때 갈수록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 1등 학군지는 아니지만 2등 학군지는 된다고 우기고 자위하고 있지만 그 만족입니다. 어디 산골짜기 살면은 숲세권이라고 좋다 그러고 공기 좋다 그러고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 수성구 거래량 요때 좋았다. 네, 요때 6월달 요거 6월달 거래입니다. 6월달 거래. 7월달 거래는 또 그렇게 또 아닌 것 같죠. 주말에는 범사만삼, 범사만삼 말고 범어동 특집. 벌써 근래 범어동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범어동 특집 영상 제가 한 4달, 5달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자료를 끌고 와서 범어동 특집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카드라에 그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겠다. 실거래 가격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오늘은 10억 넘어가는 거래 건수는 보이지 않았고요. 거의 유림 노르웨스 20년 차. 얘도 가든하이츠 35년 차. 이 고층 아파트들 다 어떡합니까? 이런 거 보니까 야 역시 신축이 답이다. 신축도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딴 거 아무것도 모른다. 난 부동산밖에 모른다. 하면은 뭐 이거 선택하는 거죠. 내 돈이 8억이 있다. 내 돈이 8억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채권 상품 한 4% 정도 금리 주거든요. 1년에 한 3,200만 원. 3,200만 원. 물론 세금 또 떼이는 부분이 있어도 남산 롯데캐슬 이거 월세 250만 원 받나요, 이거? 롯데캐슬 월세? 이거 월세 얼마나 되나요, 이거? 물론 또 집값 오르는 부분이 또 약간 커버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안 찾아볼랍니다. 네,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고요. 만촌 하나 꿈에 그린 44평 5점 대비 35% 하락. 예, 범사 만사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범어동 쪽에 분양이 자꾸 있다 보니까 만촌동 쪽도 거기 분양이 있을 때는 그쪽 동네 사람들 와갖고 말 많았거든요. 말 많았어요. 지금 범어 아이파크 2차 조합은 숫자 얼마인가요? 분양 거기다 한 450가구 정도 되나요? 그중에 분양했던 물량이 한 40 몇 가구 되는 거 보니까 조합은 한 구디 들어앉았겠던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그 이야기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00명에 그 내외간 합치면 800명에 그 자식들까지 합치면은 1600명. 뭐 그런식. 예.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이 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글들이 오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곤 합니다. 항상 그렇게 조합원들로 결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뭐 한번 입주 분양할 때가 되거나 이러면 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아무튼 경쟁률 놀라웠다. 거의 뭐 100대 1 정도 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21년 33평 구축에서 27년 40평대로 넘어갑니다. 사소한 인생, 연세가 많으셨군요. 저는 뭐 채팅 좀 활발하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젊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2001년 33평 구축, 2007년 40평대. 아마 조금 시내권에서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면은 가격 얼추 비슷하겠는데요. 가격 얼추 비슷하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 네, 다른 거 좀 더 봅니다. 두산동 쪽도 아직까지 이쪽도 나중에 뭐 그 옆에 개발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되면은 또 이야기가 나올까나 그 외에는 잘 이야기되지가 않는다. 사실 대다수의 것들은 이야기 잘 되지 않습니다. 꼭 분양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이건에 연관되었을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 저변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의도, 저 사람 저걸 왜 쓰지? 봉사하려고 쓰나? 진짜 봉사하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월성 3정 5억 4천. 매년 고가격 때 계속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는 뭐 연간 수익률 한 3% 정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올베 2차 아이파크도 한 2년 전에 가격 2023년 7월 달 그때 아마 가격이 뭐 한 5억 전후 됐을래나? 네, 거기에서 연간 2, 3% 정도 상승 수익률. 내 채권의 수익률 더 나은데?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난 돈 빼려면 언제든지 그거 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월상협성협불에 5억 756. 원래 층수 낮은 거는 가격이 4억 6천 7천 요랬나요? 신천지 타운도 거래 91년씩 거래될 때마다 40. 여러분들은 가격, 실거래 가격 눈에 띄는 거 있나요?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거 있나요? 코롱하늘채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입주할 때 분담금 3천만 원 내놨겠나요? 옆에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지 확보하고 이런다고 3천만 원 내라 그랬던가? 그때 막 나자빠지고 막 팔고 나가고 이 거래들이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가격 엄청 났었는데 6억 5천까지 갔었는데 4억 6천 6억 5천까지 갔었는데 4억 6천 이것도 완전 새 아파트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두류 내거리 쪽에 지난 방송 라이브 방송 때 어느 분이 오셨잖아요. 그 아파트 분담금 1억 7천이라 그랬습니까? 하... 울산에 그거보다 더 많은 분담금 아마 내고 들어갔지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뉴스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이미 터져버린 거, 이미 분담금 산정돼서 터져버린 거, 과연 그것도 수습이 될지, 뭐 관계되신 분들은 뭐 그런 뉴스들 좀 잘 챙겨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면은 이 집값에 대한 생각도 사실 뭐 의미 없고, 그냥 몸 안 아프고, 하루 편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예, 주변 연세에 있으신 분들 보니까,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해가지고, 요것도 한 60대까지는, 60대 정도 될 때까지는, 60대에 있을 때는, 야, 나도 뭐 한 번 더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또 70대를 넘어가고 나니까, 그런 생각조차,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남은 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리되노? 이런 생각이 조금 남을 뿐이지. 근데 평형을 넓혀 나가면 이 추후에 에너지 비용, 교통 비용, 요게 집값에 사실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통비 나가는데 오고 가는데 크게 시내권에 갈 일이 없고 하다면은 그 돈만큼 아끼고 사는 거죠. 40평대 에너지 가격은 점점 갈수록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더위 한번 오고 나니까 더증 없습니다. 자, 수목원 서안이담 얘도 한때 6억 3천까지 갔었어요. 저층이긴 하지만 이 숲세권이라고 좋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막상 차 타고 여기 어디 맛집 같은 거 있어가지고 한번 막 찾아가지고 요 구석구석 꼬불꼬불한 길 찾아가고 들어가면요.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소리 절로 나와요. 물론 그 사시는 분들 거기에서 만족하시고 그 연근에서 좀 텃밭도 좀 읽어서 하고 괜찮을 수는 있죠. 근데 집에 젊은 자녀가 있는데 대학교나 저기 어디 경대라도 가야 되는데 이건 또 안 맞잖아요. 그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지. 분양할 때 열기도 뜨겁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월배 이편화, 이 소형 평형들 은근히 가격이 좀 맞죠. 조금 강세잖아요. 은근히 소형 평형들 이 이외에도 에너지 비용 아끼고 잔여도 많지 않고 자, 가격 요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아파트 투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보성은 이거 아이고 놀라라. 아이고 놀라라. 보성은 한번 보십시오. 44평 3억 천.
44평 3억 천? 이게 불과 한 2년 전에 전세 가격, 2년 전, 3년 전, 3, 4년 전에 전세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점 대비 40% 하라. 이 그나마 이 지하철역이라도 가깝고, 바로 옆에 일단 학교도 있고, 다른 그 구석탱이에 있는 구축보다는 상황이 나은데, 물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또 높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놀라게 합니다. 볼일 어떻겠을. 아이고, 32평 2억 9천. 와, 지난번에 2억 8천대 그런 이런 게 나왔을 때, 야, 이거 실화냐? 실화냐? 그렇게 했는데, 왜, 야, 이 가격이 좀 3억대 아래는 확실히 그 이전보다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곳들이 있더라. 나머지는 안 볼랍니다. 몰랍니다. 남산자의 하늘채. 일단 요 내용 다 살펴보고, 그냥 이 소소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은 이 다른 분들 못 보게 뒷부분에 편집하고 좀 날려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6월달 1300건, 6월달 1300건. 전세 거래 다 줄고, 월세로 많이 가고, 전세 월세와 언론에서는 난리쳤지만, 그 선도 도시죠, 대구가. 대구가. 제가 어제 부산 그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요, 이 전세의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부산은 이렇습니다. 여기 높습니다. 높아요, 비중이. 우리는 대구는 푹 떨어졌잖아요. 4억 이상 전세 사는 비중이 확 떨어졌잖아요. 부산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월세야. 제가 오늘 자료 안 가져왔나요? 전세 월세야. 전세 놓으려고 하는데 전세 안 나가서 애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산자의 하늘채. 나머지 뒷부분은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앞부분하고 조금 날립시다. 방송 45분. 자, 뒷부분은 편집되는 부분이니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준영님, 남산자의 하늘채 뭘 어떻게 볼까요?